오늘 저는 삼국 역사와 청두, 행복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인류의 역사상 많은 위대한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 역사에도 그렇지요. 오늘 청두에 사는 우리에게는 삼국 역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서 온 김은주라고 합니다. 大家好，我是来自韩国首尔的金恩州。今天这里有懂韩语的人吧？ 네, 네, 동도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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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AI 앱을 통해서 동시 번역되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잘 번역되고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내용 중에는 많은 현장의 사진들이 있고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것입니다. 저는 삼국지 팬으로서 청도 무사 박물관에서 문화자원봉사자 및 한국어 공익 해설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삼국 역사, 오늘의 주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오늘 테드 강연 중에서 가장 편한 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1800년 전의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삼국 역사, 중국의 역사가 길지요. 그 중에서도 삼국 역사는 서기 220여 년에서 약 280년까지 60여 년 정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위초고 삼국지, 이 시대의 인물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지요. 왜 그럴까요? 네,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까지는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100년 정도 살다가 그리고 200년 정도까지 후세까지 기억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기억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지만 그 후세에서는 많이 잊혀지고 있는 거지요. 이렇듯이 보통의 인간들은 기억의 순환이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뿐이 안 되지만 그 옛날에 살았던 영웅들은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요. 네, 삼국시대는 우리에게 영웅시대로 기억되고 있지요. 그 시대에는 우리에게 많은 존경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 같고 많은 캐릭터, 존경심, 영웅심, 그리고 충의, 용맹함, 충성 이러한 아주 훌륭한 캐릭터들이 있는 것이죠. 네, 삼국지 이 주제는 한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삼국지는 이미 오래전에 한국에 전래되었고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출판물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청도에서 한국과 중국의 대표 회의가 있을 때 어느 한국의 대표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청도는 한국인에게 삼국지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요. 또한 2024년 6월 15일에 청도에서 중한 삼국문화교류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삼국지, 삼국 역사는 한국과 중국 나라에서 두 나라에서 서로 공통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되지요. 네, 왜 삼국 역사를 좋아할까요? 그리고 어떤 인물을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삼국시대의 인물 중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 왜 좋아하는지요? 네, 아마 여러분이 각자의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몇몇 영웅들을 살펴보면 먼저 충의의 상징 관우가 있죠.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장팡파에서 조조를 홀로 물리친 아주 용맹함의 상징 장비가 있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충성한 조자룡이 있죠. 특히 조자룡은 한국의 어느 유명한 분이 삼국지를 읽고 그를 아주 존경하고 그를 이상형으로 삼고 첫사랑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갈량의 북벌을 이어받아 끝까지 충성한 강유가 있죠. 건문관에 가면 강유의 얼굴을 닮은 이런 바위가 있죠. 네, 그리고 유비는 총나라에서 황제에 오릅니다. 유비는 그의 나이 47세에 27세인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가 상고초려함으로써 천하 3분지계를 얻었고 드디어
청나라에서 황제로 등극하지요. 서기 221년 그의 나이 61세이지요. 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제갈량이 있습니다. 저도 삼국지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많은데 당연히 제갈량을 제일 존경합니다. 제가 무우사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보면 제갈량전에는 항상 많은 이런 선물과 꽃다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안까지 가는 장안토를 가져다 놓고 장안까지 가는 기차표도 있고 이런 편지도 쓰고 많은 선물들이 있고요. 저는 매번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출사표. 여러분 중학교 때 다 외우셨지요? 아직도 외우실 수 있는지요? 하이, 해자이 거의 빼봐. 네, 와, 랴부치, 예, 대단합니다.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국 그 여행객들에게 해주면 전부 다 놀라고 감탄합니다. 네, 청도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오는데, 그 무우사에는 꼭 오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우사에 올 때 어떤 경우에는 유비의 후손인 한 가정이 오시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 옛날에 삼국지를 읽고 빠져서 청도 무우사에 와서 완전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국지, 삼국 역사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아주 중요한 공통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왜 삼국지를 좋아하게 됐냐면 한국에도 삼국지 관련 유적지가 아주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갈 때마다 이 유적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고찰을 하고 사진 찍고 영상을 찍어 남겼는데요. 우리 간단히 몇 군데를 볼까요? 네, 먼저 서울 남산에 와룡묘가 있습니다. 제갈량을 모신 와룡묘인데요. 조선시대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보광동, 용산 보광동에 또 무후묘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곡성과 대구에 이렇게 무후사가 있는데 여기는 보존이 잘 되어 있고 건축미도 뛰어납니다. 또한 여기에는 제갈량의 후예들이 살면서 사당을 잘 보존하고 그들을 잘 기리고 매년 제사도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예들을 만나서 그 제갈량의 후예들의 계보도 받았고요.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제갈량의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관우를 모신 관묘도 많이 있는데요. 서울의 동서남북에 다 관묘가 있고요. 특히 동묘는 그 규모가 크고 아주 건축미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인 관성묘, 여기에는 관우와 그 부인의 그림이 있습니다. 네, 아주 진귀한 그림인데요. 아주 아름답지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청도에 와서 삼국 역사에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삼국지 관련 세 권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책 세 권은 중국의 유명하신 학자 방북진, 담양소 두 분이 쓰신 겁니다. 저와 제 남편이 2년여 넘는 작업 끝에 한국어로 2017년 11월에 번역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번역 작업을 통하여 더욱더 삼국 역사를 알게 되었고 더욱더 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국 역사를 더 배우게 된 계기는 바로 저희 가족 여행을 통해서인데요. 저는 청도가 고향인 남편과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희 가족은 늘 여행을 다니는데 주로 전국의 역사 유적지나 박물관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세밀하게 탐방하고 많이 걷고 많이 찾아다녀서 좀 강도가 센 마치 요즘 특종병과 같은 그런 훈련 같은 느낌의 강도가 센 여행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많은 역사 유적지를 가서 중국의 역사를 배웠고 또한 사천의 그 삼국지 관련 유적지는 거의 다 가보면서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삼국 역사, 우리가 이 행복한 청도의 원천이 된다고 저는 삼국 역사가 우리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제갈량의 북벌길을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먼저 유비가 촌나라에
처음 입성했을 때 도착했던 면양 불악산이 있죠. 그리고 장비에 몸이 묻혀 있는 낭중에 한 환우사가 있고요. 그리고 장비에 머리가 묻혀 있는 윈양 장비묘가 있지요. 그리고 관우가 머리가 있는 낙양 관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에 갔었는데 너무 너무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운낭, 네, 장비가 파서 태수로 있을 때 여기에서 많은 측백나무를 심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름다운 숲이 되었어요. 여기에는 또한 유비의 아들 유선이 잠시 쉬었다 갔던 이런 아두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묘가 있죠. 네, 36세의 나이에 유비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방통묘, 여기 낙봉파의 방통의 묘입니다. 그리고 위나라의 등해가 청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건문관을 거치지 않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도착한 곳이 강류관이지요. 명월협, 네, 가보니까 경치는 참 아름다웠는데요. 잔도, 네, 옛날에 그 험준한 대파 산맥과 진령 산맥을 넘기 위해서 많은 잔도가 설치되었죠. 저는 현장에서 보고 이 잔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촉도, 네, 북잔도의 대표 포사도와 남잔도의 대표 금우도가 있지요. 또한 고척도에서 금우도에서 고척국이 멸망한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리고 그 유명한 건문관. 네. 여기 정말 이 산세가 험했는데 말 그대로 한 명이 지키면 만 명도 당해낼 수 없는 건문관입니다. 여기에 바로 청나라의 마지막 수호신 강류의 영혼이 여기에 있지요. 네. 청도에서 출발하여 그리고 이백은 이 험한 산세에서 촉도난으로 시를 읊었지요. 여기 사진에 보면 새도 날아가기 힘들다는 그 조도입니다. 당시에 제가 열심히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위험하고 아찔하네요. 네. 그리고 한중의 양평관, 여기에서도 많은 전쟁과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노장 황충이 위나라의 하우연을 죽이고 유비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정군산이 있고요. 오장원, 제갈량은 북벌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오장원에서 병사하지요. 오장원의 가을바람에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중 무묘에 제갈량이 잠들지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꽃다발로 제갈량을 추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칭 백제성, 여기 아름다운 취탕사에 탁고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비는 이릉대전에서 대패한 후에 백제성으로 와서 병사하지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유성과 제갈량을 앞에 놓고 탁고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을 남겼지요. 서기 223년 그의 나이 63세입니다. 그 해에 유비의 시신이 청도로 응구해 와서 오늘날의 한소 열묘가 건립되었지요. 이렇게 삼국 역사는 청도를 출발해서 그 험준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돌고 돌아서 다시 청도로 돌아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삼국 역사를 들려줍니다. 청도 무후사에는 청나라의 이야기가 있고 영웅들이 있고 1800년에는 지난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유비와 제갈량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둘은 상고초려로 만나서 천하 삼분지계를 꿈꾸며 수어지결 관계로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오늘날 한 사당에 함께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무후사에 와서 이 숭고한 군신의 관계와 그 충성심에 존경을 표하고 그들을 추모합니다. 두 분은 청도에서 촉상을 말하였고 또한 아름다운 금강성 이름을 말하였지요. 제가 대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삼국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 네,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그들이
이른바 요즘 링링허우 세대들이 역사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요즘은 역사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환경이 부족해서 있겠지요. 그들이 관심 가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임 흑신화 50 많이 아시죠? 이 게임이 너무 잘 만들어서 한국에서도 부러워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게임은 기술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게임에 인기가 있는 그 이면에는 중국 전통 서유기의 힘에 있다고 봅니다. 이 서유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지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인기가 있는 것은 중화 민족의 전통 신화에 메리트가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게임을 통해서 삼국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청도에서 국제 게임 대회가 열렸을 때 그 젊은 친구들이 모의사에 왔는데 그들은 많은 삼국지의 인물들과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통 역사와 문화는 세대를 초월해서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네, 여러분 다 아시지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我们一起낭독. 네, 군군 장장 동수수의 낭화 다오진英雄 스페이 정발 전토콩 칭산 이지우짤 지도 시양홍. 네, 한 도시의 행복이 얼마나 있느냐는 그 도시의 이면에 역사가 얼마나 있느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이면에 옛날 이야기가 많을수록 든든한 것처럼 말이죠. 청도는 현대화되고 발달했지만 이 이면에는 오래된 역사가 있어서 든든한 것이고 그리고 아주 멋진 삼국 역사가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로부터 쌓인 역사 속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역사는 우리의 고향과 같은 원천이 되고 삶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영웅과 백성들이 불꽃같이 살다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꽃잎처럼 지었으며 그 강물과 꽃잎이 다시 돌아서 우리에게 와서 그 옛날 영웅들의 기계와 충성심과 의협심과 용맹함을 들려줍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삼국 역사는 마치 공기처럼 봄날의 꽃향기처럼 우리에게 스며들었고 오늘 청도에서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삼국 역사는 이처럼 마치 오늘 태도의 주제 중력, gravity와 같이 우리의 생활의 원천이 되었고 우리의 중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도 행복의 원천을 삼국 역사에서 찾았고 저는 그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